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시죠. 90년 대생들과의 대화 속에 숨은 그 묘한 감각을요, 무관심한 게 아니라 마음의 주파수가 차분한 겁니다. 즉답을 피하고 상대의 말을 조용히 흡수하죠. 침묵을 억지로 깨지 않습니다.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그저 조용히 곁을 지키며 편안한 공기를 만들어내죠.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토대가 있죠. 처음엔 그저 성격 차이로 넘겨짚기 쉽습니다. 그저 내향적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현대사회의 고립감에 아직 덜 물든 것 뿐일까요? 하지만 제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그들이 겪어낸 특수한 시대적 배경 때문입니다. 90년 대생들은 그저 다른 시대를 산 게 아닙니다. 인류의 뇌가 처음 겪는 특수한 과도기에서 성장했죠. 이들은 세상이나 타인과 연결되는 고유한 방식을 터득했습니다. 정보 과잉의 외로운 현대사회가 오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했습니다. 그건 차가움도 향수도 아닌 고도의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반응하기 전 내면과 깊이 마주하는 법을 익힌 신경계의 작용인 셈이죠. 인정받고 싶어서 즉각적인 반응을 구걸하지 않는 아주 평온하고 안정된 대화의 형태입니다. 이들의 이런 심리적 구조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알아챈다면 더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침묵을 대하는 방식과 고독감을 다루는 태도를 조용히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심리학자로서 확언컨대 90년 대생들은 다른 세대는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정신구조를 지녔습니다. 100% 아날로그도 뼛속까지 디지털도 아니죠. 그 불안정한 틈새에서 그들은 보기 좋게 자아를 확립해냈습니다. 이들의 어린 시절은 손에 잡힐 듯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려면 분명한 의지가 필요했죠. 사람과 이어지려면 수고가 들었고 시간에도 무게가 있었습니다. 만나려면 계획을 세우고 알아가려면 인내해야 했던 시절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갑작스런 폭풍처럼 세상의 규칙이 뒤집힙니다. 기술은 서서히 스며든 게 아니라 폭력적인 속도로 덮쳐왔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속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항상 연결된 상태가 기본이 되고 튀는 것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아 형성기의 이들은 이런 격변에 억지로 적응해야 했죠. 이것이 바로 중간에 낀 징검다리 세대의 숨겨진 심리적 특징입니다. 징검다리는 어느 쪽 기슭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고독한 역할을 짊어진 셈이죠. 심리적인 부담은 엄청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마음의 스위치를 껐다 켭니다. 어떨 땐 온라인 공간을 자유롭게 누비면서도 다음 순간엔 화면 너머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살아 숨쉬는 사람과의 깊고 단단한 유대를 강렬하게 갈망합니다. 편리함이면에 숨겨진 대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문명의 발전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의 무게를 똑똑히 기억하죠. 이런 적응 덕분에 유연성을 얻었지만 동시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내면의 긴장과 깊은 외로움도 떠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뼛속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틈새에서 버틴 생존 전략이 인간관계와 자아인식의 방식까지 결정지었죠. 이들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이들은 양쪽 세계를 모두 짊어질 운명이었으니까요. 녹화 버튼이 없던 어린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일상에는 일시정지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돌려보는 것도 미래의 나를 위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려두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했죠. 모든 경험은 일회성이라 곧장 기억에 녹아들었죠.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절대 되감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모임을 스마트폰으로 찍을 일도 없었고 부끄러운 흑역사가 디지털 문신으로 인터넷에 박제될 일도 없이 그저 사라졌습니다. 기록하고 공유하며 좋아요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이 없었기에 남의 눈치 보지 않는 순수한 기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환경이 이들의 신경계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강렬한 영향을 새겨넣게 됩니다. 눈앞에 놓인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조건이었습니다. 저장할 수 없기에 마음은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웠죠. 의식이 흩어지지 않고 오롯이 한 점에 몰입하는 겁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의식하는 뇌회로가 꺼져 있으니 하나하나의 사건을 잡음 없는 완벽한 경험으로 만끽할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향수병이 아닙니다. 철저히 과학적인 심리학이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발달한 신경계는 자기 내면 깊숙이 닻을 내리는 법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억지로 공감하는 척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을 필요도 전혀 없고요. 내 경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남들의 인정이나 외부의 증거에 매달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훗날 기술 발전으로 무한한 기록이 가능해졌을 때 이 세대는 이미 독립적이고 단단한 심리적 기반을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도구는 쓰지만 자기 가치까지 의존하진 않습니다. 고독과 침묵도 이들에겐 결코 텅 빈 게 아니죠. 매 순간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환경이 고요하면서도 끈질긴 집중력을 길러냈거든요. 우리를 현실에 단단히 붙잡아주는 힘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심리학자들의 눈에도 그 차이는 타인의 말을 듣는 방식, 기억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현재 공간에 몰입하는 정도에서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특정 세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실까요? 90년대에 자란 이들에게 지루함은 결코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불편한 감정을 잘 다루며 나란히 공존하는 법을 배워나갔죠. 주머니 속에 무한한 오락거리도 없었고 자극이 끊긴 틈을 똑똑한 알고리즘이 끼어들어 달래주지도 않았으니까요. 한번 찾아온 지루함은 쉽게 떠나지 않았고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불편함을 가만히 견딜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백지 상태. 여기서 상상력이 발동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지루함이야말로 풍부한 내면 활동을 여는 문이었던 셈이죠. 놀이를 궁리하고 공상에 빠지며 머릿속으로 대화를 반복합니다. 외부 자극 없이도 스스로 마음을 채우는 법을 자연스레 터득한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창의성보다 훨씬 깊은 영역을 단련시켰습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감정의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주의를 돌릴 수단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인간의 신경계는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가라앉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불편함이 커져서 정점을 찍고 당장 해소되지 않더라도 결국 사라진다는 걸 뇌가 이해하는 거죠. 사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패닉에 빠지지 않고 고독을 견디며 초조해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토대가 되거든요. 불안감을 억지로 마비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지루함을 당장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로 취급하기 일쑤잖아요. 하지만 이 세대에게 지루함은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내면의 세계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롭고 매력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90년대에 자란 사람들은 다른 세대만큼 정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결코 속이 텅 비었다는 신호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능성의 신호죠. 바깥 세상이 멈춘다고 해서 내면의 세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어릴 적부터 배운 겁니다. 도리어 마음은 깨어납니다. 지루함과 맺은 이 건강한 관계가 그들만의 사고 회로나 스트레스 대처법, 그리고 살아있음을 느끼려 끊임없는 자극을 찾지 않아도 자기 자신과 편안하고 차분하게 마주할 수 있는 심리 상태를 만들어낸 거죠. 제 임상 경험으로 봐도 90년대에 성장한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란 특별한 교훈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비디오 가게에 신작이 깔리기를 기다리고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DJ가 전주 부분에서 말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죠. 콤팩트 디스크 딱 한 장을 사려고 몇 주 몇 달씩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야만 했으니까요. 욕구가 당장 채워지는 일은 없었고 원함과 채워짐 사이에는 언제나 확실한 시간의 간격이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 같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런 반복적인 경험이 그들의 신경계를 빚어냈습니다. 심리학에서 보상을 지연시킨다는 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신뢰를 뜻하거든요. 지금 당장 채워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앞으로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입니다. 기대감이 욕구를 망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만든다는 믿음이죠.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보상을 얻는 경험을 통해
뇌는 기다림이 견딜만하고 의미 있다는 걸 배웁니다. 그런 심리적인 학습은 어른이 되어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음이 형성된 사람들은 목표에 다가가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서두르지 않고 진전이 느려 눈에 띄지 않는 중간 단계까지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성향이 짙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특징은 감정적인 인내심으로 나타납니다. 관계를 서두르거나 지나친 친밀함을 강요하지 않죠. 끊임없는 확인 없이도 유대감이 천천히 자라기를 기다려줍니다. 이건 결코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을 뿐입니다. 반대로 즉각적인 반응을 쫓는 현대 문화는 늦어지는 것을 곧 손실로 느끼게끔 우리의 신경계를 훈련시켜 버리죠. 뭐든 당장 손에 쥐는 환경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거절이나 실패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이전 시대를 살아온 이들에게 기다림은 결코 무언가가 결핍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었죠. 이 심리적 차이야말로 90년 대생 다수가 불안에 잡아먹히지 않고 외로움과 불확실성을 마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일이 내 맘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걸 일찍이 깨달았거든요. 어떤 일이든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감정적 인내심이 지금도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 끈기,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빨라져도 절대 서두를 수 없는 인생의 결정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결정하는 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변해가는 세상에 그저 적응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순간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소통에 아주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던 시절을 기억하죠. 누군가의 집에 유선 전화를 걸어 우연히 전화를 받은 가족과 수다를 떨던 시절, 연락이 안 닿는 게 당연했던 시절, 프라이버시란 일부러 설정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값이던 시절 말입니다. 그 후 그 규칙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메시지는 즉각 날아들고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게 당연해졌으며 잠깐의 침묵조차 의심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저 빨라지기만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감시하기 시작했죠. 일상을 공유하는 일은 선택에서 무언의 의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는 그들의 자아가 한창 빚어지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사라진 과거를 기억할 만큼 성숙했고 동시에 새로운 물결에 적응할 만큼 젊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들 특유의 심리적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느림과 깊이 그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자유로운 순간의 기억이 자리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출과 속도, 쉴 새 없는 반응을 보상으로 삼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자,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두 개의 상반된 세계를 오가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90년 대생들이 현대의 과잉 연결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위화감, 그 심리적 배경입니다. 이들이 디지털 사회를 거부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인생에서 늘 누군가의 관심이나 인정이 없어도 내면이 충만했던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정신적 대가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겁니다. 단순한 저항이 아닙니다. 과거에 아주 달랐던 건강한 심리 상태의 기억을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력을 착취당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며 어떤 연기도 필요 없던 시절의 기억 말입니다. 이 두 현실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그들의 대인관계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타세대는 그 변화를 잊은 후에도요, 심리학자인 제가 주목하는 가장 큰 오해 요소는 바로 침묵이라는 공간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외부에서 관찰하면 이건 단순한 심리적 방어벽이나 느린 대답, 대화 공백이 주는 기묘한 안정감 또는 시간을 말로 채우지 않으려는 소극적 태도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건 감정의 결핍이 아니라 고도의 감정 표현입니다. 끊임없는 자극에 노출되기 전부터 이들은 침묵을 배웠거든요. 그 시절 침묵은 고쳐야 할 문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공간을 공유하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였죠. 대화 없이 한 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단단한 심리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 원초적 경험이 신경계를 발달시켰고 과잉 정보 없이도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소통에도 적응했죠. 온라인 가상 공간을 쉽게 넘나드는 법을 터득했고 텍스트 언어와 전송 타이밍, 그 숨겨진 감정통까지 정확히 읽어냅니다. 디지털에 뒤처진 게 아닙니다. 일종의 심리적 이중 언어 구사자인 셈이죠. 여기서 이들 특유의 양면성이 태어납니다. 현실의 자아와 온라인 페르소나, 깊은 사유와 표면적인 처리 속도 사이를 아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언제 연결되고 언제 로그아웃 할지 잘 압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택하는 침묵에는 늘 명확한 심리적 의도가 숨어 있죠. 끊임없는 알림 연결을 진정한 친밀감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조금 끊겼다고 해서 관계가 망가진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형태만 변할 뿐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에게 침묵은 불안의 기폭제이자 거절이나 상실처럼 느껴지지만요. 아날로그 시대에 자아를 빚어낸 이들에게 침묵은 중립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안전기지이기도 하죠. 두세 개를 오가는 능력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현실과 넷상에서 자아를 지키고 멘탈을 보호하려는 아주 뛰어나고 적응력 높은 신경계의 작용이라 할 수 있죠. 그 절묘한 정신적 균형 감각은 절대 속도를 늦추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귀중한 자산입니다. 높은 적응력은 종종 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90년대생 내담자들을 만나봐도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사회 속도와 구조가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들은 자신을 조율하고 해석하며 끝없이 재조정하는 심리적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이 적응력엔 숨겨진 대가가 있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감당하며 잘하면 자기 욕구를 한없이 억누르게 되거든요. 자기 조절 능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지지만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험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스트레스 신호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내부로 우겨넣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표면적 회복력만 두드러지고 내면의 정신적 피로는 감춰지는 심리 패턴이 고착화됩니다. 이들은 정서적으로 자립적이고 온화하며 스트레스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곤 하죠. 하지만 그런 시선은 내면의 심리적 압박감을 완전히 간과한 겁니다. 너무 일찍 적응한 탓에 한계가 와도 좀처럼 비명을 지르지 않거든요. 그저 혼자 조용히 스스로를 재조율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세 개를 오가는 삶에는 심각한 심리적 대가가 따릅니다. 두 환경에 능통하다는 건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다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현대사회에 템포를 이해하면서도 묘하게 파장이 어긋난다고 남몰래 느낍니다. 연결의 깊이를 아는데도 처리 속도만 평가받는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야만 하니까요. 이것이 형언하기 힘든 조용한 소외감과 고독을 낳습니다. 이들이 결코 사회에서 고립된 게 아닙니다. 복잡한 심리를 필사적으로 통제하고 있을 뿐이죠. 적응력이라는 방어기제의 맹점은 마음속 진짜 문제의 발견을 지연시킨다는 겁니다. 주변에선 그 유능함을 보고 여유롭다 착각하죠. 하지만 가속하는 환경에 맞춰 자기 조율을 반복한 결과 내면엔 심각한 번아웃 징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심리적 대가를 이해하는 게 그들의 강인함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적응력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매일 무엇을 강요받고 있는지 심리학 관점에서 그 통증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입니다. 90년대생 상당수는 조용하고 만성적인 불안을 공유합니다. 그건 단순한 피로감이나 비관주의 같은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실제 나이보다 너무 많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어버렸다는 묵직한 감각이죠. 나이보다 마음이 훨씬 늙어버렸다고 느끼는 내담자가 많습니다. 서둘러 어른이 돼서가 아닙니다. 타세대는 결코 겪지 않을 격변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죠.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한창 배우던 와중에 낡은 세계 하나가 완전히 소멸해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으니까요. 삶이 훨씬 인간다운 속도로 흐르던 시대, 스마트폰의 주의력을 끝없이 조각당하지 않던 시절을 이들은 기억합니다. 관계의 규칙이
더 느슨하고 명확했으며 지금처럼 많은 걸 요구받지 않던 시대죠. 하지만 이들의 짧은 생애 동안 그 규칙은 녹아내렸습니다. 고유한 리듬은 속도로, 프라이버시는 과잉 공유로, 안정감은 끊임없는 적응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런 격변은 마음의 깊은 트라우마적 각인을 남기게 마련이죠. 사라진 세계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면 특유의 고독이라는 중력을 짊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눈에 이제 이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단순한 외로움이라기보다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압박감이죠. 무언가를 얻어내는 사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일 겁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지점이 냉소 없는 성숙과 상처받지 않은 깊은 통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심리 상태를 겪는 분들은 겉보기엔 차분해도 사실 속으론 꽤 지쳐 있죠.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뿐 절대 삶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한 시대가 저무는 걸 목격했기에 사회 시스템의 취약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이런 뼈아픈 인식은 마음과 신경망을 실제 나이보다 훨씬 일찍 성숙시킵니다. 유행을 쫓지 않는 건 반항심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때문이죠. 새로운 것이 순식간에 일상이 되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과정, 그 심리적 흐름을 이미 다 아는 겁니다. 스스로 나이 들었다고 느끼는 건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격동의 시기를 회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버텨낸 아주 훈장 같은 마음의 흉터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깊게요. 절대 서두를 수 없는 마음의 걸음이죠. 세대 간의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외로움의 심리적 배경을 파헤쳐보죠. 1990년대생 분들이 뒤처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돌아갈 뿐이죠. 이분들은 결코 냉담하거나 세상에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끝없는 정보 자극에 홍수가 밀려오기 전부터 이들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단단한 내면을 형성한 건 우월감도 반항심도 아닌 극심한 환경 변화를 겪어낸 경험 그 자체입니다. 일상이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는 시대가 오기 전 그 고요했던 삶의 방식을 기억하기에 시선이 당연해진 세상에 치열하게 적응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은 고요함과 집중력, 인내심, 그리고 인간관계에 아주 깊은 영향을 남겼죠. 이걸 되짚어보는 건 단순히 과거를 미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자기 이해 과정입니다. 혹시 당신 이야기 같다면 저와 함께 마음을 들여다보실까요? 심리학자로서 단언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결함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도 잘못된 곳에 있지도 않아요. 당신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길러진 고유한 리듬이 있습니다. 엇박자가 나더라도 그건 당신을 지키는 튼튼한 방어선입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심리를 이해하면 현대사회가 겪는 고독감에 훨씬 깊이 공감하게 될 테니까요. 거리를 두는 태도는 마음의 균형을 잡는 훌륭한 방어기제입니다. 느려 보이는 건 그만큼 정신이 안정되었다는 증거죠. 오늘 나눈 심리 분석이 당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은 생각과 행동을 빚어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패턴들을 함께 탐구해 나가는 공간입니다. 오늘 고찰이 와닿으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인간 내면의 깊은 곳을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그 솔직한 고백이 누군가를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